조희대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래? 이 부분의 핵심을 한번 좀 짚어봅시다. 그래야 진짜 개혁이다. 이 얘기 해줄 수 있거든. 자, 조희대도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희대의 난. 자, 여기 직위원하고 조희대가 있는데 조희대가 완성하려고 했다. 대법원 재판하는 걸 한번 좀 봅시다. 4월 22일 날 배당을 했대요. 소부에 배당했대. 그리고 2시간이 지나서 전원합의체로 직권으로 회부했대요. 그리고 이날 1회 심리를 했대요. 이렇게 이날. 네. 그리고 이틀 후에 2회 심리를 하고 끝냈어. 지금 배당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배당이 돼야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이게 6만 쪽인지 7만 쪽인지 모르겠는데 배당이 돼야 그때부터 권한이 생기는데 도대체 이 길어야 48시간? 48시간도 안 될 텐데 어떻게 6만 쪽, 7만 쪽을 볼 것이며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딨어. 그런데 다 안 읽어도 된다? 도덕성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 다 안 읽어도 된다? 여러 번 읽어야지.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고민해서 판단을 해야지. 그래놓고 4월 29일 날 선고기일 정하고 5월 1일 날 파기 환송. 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야. 이날 똑같은 날인데 요거 배당하기 전에 뭐 했냐면 이거 했어.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지정했어. 아니 회부도 안 했는데 먼저 기일을 지정했다고. 기일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따 설명할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3월 31일 배당도 안 됐는데 배당 전에 사건 재판부를 정했어. 배당도 안 됐는데 이 배당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부터 심판권이 설정되는 거야. 심판권이 설정돼야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라고. 그런데 배당도 안 됐는데 누구에게 지금 이 기록을 보라고 한 거야? 위원이야. 이게 왜 위원이냐면 헌법 102조 1항에 보면 대법원에 작은 부를 둘 수 있다. 소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 1부, 2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전에 계속 얘기하는 헌법 103조에서 말하는 두 번째 이 독립. 이 소부에 독립해서 심판권이 있어. 대법원장 조희대로부터 독립해서 심판권이 있다. 조희대가 뭐라고 떠들더라도 독립해서 심판권이 있다고. 네. 여기 더 중요한 거. 법원조직법. 이건 법률이야. 법률. 국민의 명령. 법원조직법 7조. 이건 기가 막혀. 이 7조는 기가 막혀. 7조 1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법원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전원합의체로 네. 그렇게 심판한다. 원칙이야. 근데 대법원 사건이 너무 많어. 어떻게 다 3분의 2씩 모이냐. 그러니까 단서를 만들었어. 대법관 3명 이상. 그게 소부야. 3명 이상. 근데 중요한 문구가 먼저 심리해야 돼. 먼저라는 단어가 있어. 먼저 심리를 해본 다음에 일치해. 거기 있는 사람들 일치해. 그러면 재판할 수 있어. 네네네.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 보자고. 배당했어. 2시간도 안 됐어. 전원합의체로 직권으로 회부해버렸어. 배당하고 2시간이 안 됐으면 이게 심리가 됐을까? 아니요. 이 심리권은 헌법 102조 1항, 헌법 103조에 따른 헌법상의 심리권이야. 헌법상의 심리권을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위반한 거야. 판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사는 이게 부러졌다 진짜. 판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되죠. 독립이야 독립. 이거 잃어버리면 판사 아니야.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9명이. 사법부 존립의 근거가 103조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했을 때 존립하는데 헌법을 위반해버리면 그건 재판도 아니잖아. 사법부가 존립할 근거를 자기들이 무너뜨리면 그 뭐야. 그니까요. 사법부인데. 그래서 심각하다고 이 부분이. 자, 또 하나. 이건 더 기가 막혀. 이번엔 대법원의 존립 근거. 이제 사법부의 존립 근거는 헌법 103조고 대법원의 존립 근거. 그게 뭐냐? 형사소송법 383조야. 이것 때문에 어느 방송에 나갔다가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왜 민주진영에 있는 변호사들하고 싸움질하냐.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너무
축소해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순간 화가 났어. 이거는 대법원의 존립의 근거야. 대법원을 상고심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법률심이라고 나오는 거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법률심 설명을 해줄게. 이걸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 우리 아마 학교 다니면서 배웠을 걸. 3단 논법. 이 3단 논법은 뭐냐면 대전제가 있어. 그리고 소전제가 있어. 그리고 결론을 내는 거야. 자, 이번에 허위사실 공표죄. 그걸로 예를 들면 대전제는 뭐냐면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다. 이 법률을 찾는 거야. 이게 대전제야. 자, 이 법률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대전제야. 네. 소전제는 뭐냐? 사실을 확정하는 거야. 사실을 확정한 다음에 결론은 적용이야. 적용. 이렇게 적용. 이게 3단 논법이야. 여기서 사실의 확정 이 부분이 중요한데 원칙적으로 1심 지방법원과 항소심 고등법원 항소심이 최종적으로 사실을 확정하는 권한을 갖는 거야. 대법원은 야 법률 제재로 찾았어? 대전제. 그게 법률심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법률 제대로 적용했어? 이게 법률심이라고. 이게 법률심이라고. 처음 알았어요.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이거는 항소심에서 끝난 거야. 그래서 법률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무 이해가 돼. 그러면 2심에서 이거 무죄 나왔던 게 엄청 큰 거였네요? 당연하죠. 그런데 4호에 예외를 뒀어. 뭐냐면 사형 선고됐어. 네. 무기징역이 선고됐어. 10년 이상이 선고됐어. 너무 중형이잖아. 네. 그때는 예외적으로 4호에서 이때는 사실 부분에 중대한 오인이 있냐라고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건드릴 수 있어. 예외적으로. 그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네. 그리고 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정형도 5년 이하야. 3천만 원 이하라고. 적용될 수가 없다고. 여기에 적용될 수가 없어. 전혀 적용될 수가 없어. 그러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지. 항소심에서 사실을 확정했어. 김문기 관련돼서는 그건 행위가 아니고 의견이다. 의견. 조작, 그건 평가 의견이다. 그 다음에 대장동 관련돼서 공무원, 그거는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정, 의견이다. 의견. 행위가 아니다라고 사실을 확정하면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대법원이 건드릴 수 없는 범위의 거를 뒤집어 버린 거네요? 그래서 대법원의 존재 이유이자 근거인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면 대법원이 무너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대법원. 그래서 진짜 개혁에서 얘기해 줄게.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래 버리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 버리면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재판을 제외하고를 제외하자.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하자. 명쾌해요. 그 논의가 나오는 거야. 이 조희대가 한 거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건 첫 번째는 정상적인 헌법상의 소부의 심판권을 침해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의 존립 근거인 형사소송법 383조 법률심만 해야 된다고. 사실심을 건드릴 수가 없다고. 이거는 항소심 무죄의 사실 확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전면 수정해버리고 증거관계를 다시 판단해버리고 할 수 없는 권한 없는 판단을 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다고 그때 내가. 진짜 이해됐어요. 법률심, 사실심 이게. 자, 세 번째는 뭘 잘못했냐. 이름만 전원합의체야. 전원합의체를 하는 경우는 우리 법원조직법 7조 1항 그 각호에 보면 명령과 규칙이 헌법에 위반됐나? 법률에 위반됐나?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해야 하나? 소부에서 판단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통상적으로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때 이때 주로 많이 전원합의체를 한단 말이야. 통상적으로는. 근데 이번에는 이 법리를 바꾼 게 아니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법리를 바꾼 게 아니라고. 그러면 뭐야? 기존 법리를 하는 거야. 기존 법리. 그럼 그 기존 법리가 뭔데? 있어.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2018 헌바 233 결정이야. 헌바 233. 이거 되게 중요한 결정이야. 그리고 대법원에도 있어. 대법원에도 전원합의체. 이것도 전원합의부고 2019 도 13328 판결이 있어. 이렇게. 자, 뭐라고 했냐면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야.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을 지금 놓쳐서는 안 돼. 그건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이지. 헌법 10조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 국가는 이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거야. 기본 원칙이. 그다음에 이거는 범죄잖아. 범죄는 죄형 법정주의. 명확해야 되고 형벌의 처벌은 겸손해야 돼. 그게 헌법이야. 무죄 추정의 원칙도 그래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기존에 따르면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는 명확해라. 명확성의 원칙. 허위 사실인 게 명백해야 돼. 누가 봐도 명백해.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해석의 여지가 없어. 그렇게 좁게 본다고. 두 번째, 보충성, 과잉금지 원칙.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걸 왜 처벌하냐. 선거의 공정성이라고. 그렇잖아. 선거를 공정하기 위해서 처벌하는 거잖아. 그러면 보충성이 무슨 말이냐면 모기 보고 대포 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 선거의 공정성은 당선된 사람에게 더 공정성의 의미가 크겠어? 낙선된 사람의 그 의미가 더 크겠어? 당선이잖아. 필요성이 없어졌잖아. 낙선이면. 선거의 공정성을 이 사람한테 논할 여지가 1도 없잖아. 취지가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잖아. 낙선자한테 무슨 선거의 공정성을 얘기하냐. 그렇죠. 이게 바로 헌재 결정이고 이 대법원 결정. 이건 더 중요해. 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서 재밌다. 하나는 뭐냐면 허위 사실은 전체 맥락으로 판단하라는 거야. 이게 중요해.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 거기 나와 있는 문구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으로 판단한다는 거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표현의 다의성을 인정한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최대한 보장해. 정말 명백한 것만 처벌하는 거야. 이거야 기존의 법리가.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라. 형사소송법 307조 1항. 사실은 뭐? 증거로서 인정할 수 있을 때 사실이라고 그래. 의견은 뭐냐? 이 사실에 대한 평가. 나는 이런 평가를 내려. 주관적 의견, 평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진이 이만큼인데 그중에서 김문기 사람들 요만큼만 잘랐어. 네. 조작이야. 나는 사진 이거 이대로 내야지. 이렇게 자르면 어떡하냐. 나는 그렇게 평가한다고. 의견.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 명확하지가 않다고. 표현의 다의성. 그리고 공문이 있었대잖아. 그렇죠. 공문이. 국토부의 공문이. 인사적인 불이익을 줄 것 같은. 그러면 그 공문을 보고 내 주관적인 감정. 나 압박받는 것 같아. 협박받는 것 같아. 그거는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그렇죠. 항소심이 딱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항소심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허위 사실이라고 명확하지가 않잖아. 네. 이때는 함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지 마라. 그거는 헌법 10조 기본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다. 그러면 이 기존 법리에 따르면 항소심 판단이 맞고 대법원의 반대 의견이 맞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다 봤잖아. 조희대가 그 판결문 읽는 거, 손 떨면서 읽는 거. 그때 뭐라고 그랬어? 허위라고 그랬잖아. 허위. 그쵸. 허위다. 그 사실 판단한 거야.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대법원의 존립 근거가 형사소송법 383조 법률심인데 너희들 법률심 하라고. 이런 사법 구테타를 일으켰다. 조희대가. 좀 복잡